여기는 삼성의 최신 최고의 NVMe 기술이에요. 삼성 992VOL 플러스. 플러스는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 무엇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다른 삼성 드라이브라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드라이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드라이브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까요? 글쎄요. 당신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죠. HOKIS.com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20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추가 할인을 위해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이제 보시다시피 EVOL과 비교하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EVOL 위 컨트롤러가 검은색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갑자기 은색입니다. 그리고 EVOL은 저는 EVOL과 EVOL 플러스 이 2TB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있듯이 칩 하나가 없어졌는데 즉 EVOL 플러스의 경우 총 4TB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이 WDSM500 드라이버와 겸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약간 예산이 부족한 옵션이 있지만 마침내 4TB의 크기를 갖게 되었는데 사실 매우 좋습니다. 호스트 메모리 버퍼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성 992VOL 플러스에도 동일합니다. 1TB, 2TB, 4TB 크기로 제공되지만 992VOL은 2TB로 제한됩니다. 이 드라이브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이것이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라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이것은 PCIe Gen 4 엑스포 드라이브입니다. 즉 PCIe Gen 4위 4개 레인이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또는 PCIe Gen 5 X2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는 두 드라이브 간의 총 대역폭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일부 마더보드 제조업체가 실제로 PCIe Gen 5를 지원하는 슬롯을 마더보드에 만들겠지만 레인이 2개이므로 여기처럼 더 많은 M 및 스토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Gen 5 슬롯의 대역폭이지만 실제로는 마더보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을 더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칩은 위쪽에만 있습니다.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그러면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벤치마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될까요? 먼저 순차적 읽기 및 쓰기 속도입니다.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삼성 드라이브가 거기에 있고 누군가가 자를 잡고 모든 중간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같은 속도로 만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하위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Gen 5가 있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단 7086MB로 대략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알렉사 NM790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의 990 프로는 실제로 초단 7135MB로 조금 더 빠릅니다. 순차 쓰기 속도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팩에서 조금 더 낮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급 젠 4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기 있는 990 에보 플러스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WDV SM850X보다 약간 낮습니다. 초단 6154MB. 그건 정말 인상 깊은 게 아니네요.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실제 벤치마크입니다. 이것을 시스템에 적용하면 응용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로딩 속도가 빨라질까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건 아크텐 위 빠른 시스템 드라이브 벤치마크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실제로 가벼운 부하에서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활용합니다. 가벼운 부하란 시스템에 보조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문서와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 사진, 비디오, 작업 중인 문서를 열부합니다. 그러니 가벼운 사용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거나 무거운 비디오를 하거나 거의 로딩하지 않는 무거운 드라이브는 아닙니다. 노트북에 보조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됩니다. 사실 이 드라이브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차트 상단에서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는데 990 에보보다 약 12% 느립니다.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제 에보가 실제로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 순차적 리더 쓰기 속도 측면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드라이브는 정확히 동일한 시스템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용량의 동일한 드라이브를 보려면 빠른 시스템 드라이브 벤치마크에서 플러스가 그렇게 큰 플러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전히 DRAM 드라이브가 있는 상위 모델인 삼성의 990 프로보다 약간 더 빠릅니다. 이 드라이브에는 DRAM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DRAM 드라이브는 더 나은 지속적인 읽기 및 쓰기 속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스템 드라이브 벤치마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최고의 젠4 NVMe 드라이브 중 하나인 솔리다인 B44 프로와 맞붙습니다. 보시다시피 990 에보, 990 에보 플러스, 그리고 솔리다인 드라이브가 말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990 에보가 이 빠른 시스템 벤치마크에서 차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벤치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가 데이터 드라이브처럼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읽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저장 공간이나 보관 드라이브 벤치마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의 삼성 990 에보입니다. 그리고 에보 플러스는 성능이 더 낮습니다. 우리는 솔리다인 드라이브 B44 프로, 990 프로에 밀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젠5 드라이브인 팀그룹 Z540 드라이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젠4 드라이브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팩입니다. 그리고 젠4의 나머지는 보조 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젠5는 바시 차트의 맨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팀그룹이 Z540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젠4 드라이브의 몇 퍼센트 내에서 실제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체 시스템 드라이브 벤치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이브를 시스템 드라이브로 테스트합니다. 프로그램과 운영체제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젠4 드라이브의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990 에보가 실제로 더 낮습니다. 990 에보 플러스보다 몇 퍼센트 낮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여기 삼성이 제공하거나 제가 테스트한 최고의 시스템 드라이브입니다. 우리는 990 프로를 약간 더 느리게 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2%, 2.5% 더 느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990 에보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흥미롭게도 솔리다인 B44 드라이브는 여전히 여기에서 더 나은 드라이브입니다. 운영체제 측면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사용해본 것 중 가장 좋은 드라이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젠5 드라이브가 여기 차트의 맨 위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무작위 리더 쓰기 속도와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인해 다른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낮은 990 에보 플러스를 시스템 운영 드라이브로 사용하려면 990 프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패스트와 일치하며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브를 약 3번 정도 완전히 채우고 20TB가 넘는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완료하는데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드라이브의 절대적인 종류의 균일한 합성 성능을 실제로 테스트합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파일을 쓸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형의 성능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무거운 포화에서 드라이브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DRAM 패시가 없는 드라이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끊임없이 읽고 쓰기를 해야 하므로 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90 에보 플러스는 차트에서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기 있는 삼성 990 프로가 1TB 용량으로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을 2배로 늘리세요. DRAM과 컨트롤러는 모두 990 에보 플러스 2TB 버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990 에보는 우리의 990 에보 플러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듯하지만 일관성 테스트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추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2TB입니다. 저는 990 에보 플러스가 실내 온도가 더 낮아 드라이브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 8% 더 느립니다. 테라바이트로 작성된 사양에 관해서 삼성은 5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테라바이트 단위로 작성된 사양이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인데 990 에보는 4TB 모델이 없고 2T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중단에서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990 에보 플러스는 컨트롤러가 조금 더 좋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용량이 4TB이고 테라바이트당 600TB의 내구성 등급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에보 플러스 드라이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 벤치마크와 테스트에 따르면 플러스 기능은 그렇게 큰 추가 효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에보 플러스보다는 에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에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순차적 리더 쓰기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워크플로우에서 초당 5GB 이상의 속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특정 파일 전송에서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990 에보 플러스는 시스템과 보조적인 간편 드라이버를 위해 약간 저렴한 드라이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용량이고 삼성의 990%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고 안정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빠른 주행 속도 990 에보 플러스는 4TB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제 삼성은 이전 세대 드라이버보다 전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NVMe는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W, 저기서 1W 정도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성능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4TB 용량의 안정적인 삼성 드라이버를 찾고 있다면 990% 대신 이 드라이브가 적합할 것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에 비해 최고의 성능을 내는 PC를 조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서 빌드 가이드가 소개하는 PC를 조립해보세요. 예산이 얼마든지 당신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